안녕하십니까, 홍준영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국방부가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주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회 동의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국방 전문가 두 사람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다음 달 6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골프 경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골프는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어서 메달 획득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올림픽 대표로 선발된 김세영 선수를 연결해서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2부 순서 출발합니다. 국방부가 어제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주가 선정된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적인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 여러 가지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맞는지, 또 사드 실전 배치에 따른 과제는 뭐가 있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 의원께서 지금 미국 출장 가 계신 모양이죠? 예, 미국 워싱턴 DC에 출장을 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주요 인사,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도부 인사들을 만나서 예.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서로 견해를 나누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가 계시지만 이곳 사드 배치 소식, 또 성주가 선정된 소식은 듣고 계실 텐데. 예,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성주가 최적지로 결정된 배경,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사드를 도입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등을 공격할 때 미사일을 여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필요할 때 군사적으로 작전을 전개하는데 가장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고요. 또 배치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구입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불구이라든지 정부가 갖고 있는 부지 이런 부분을 먼저 고려했다 보여지고요. 예. 또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많이 고려했도록 판단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군사적으로 얼마나 효용이 있는가. 지금 문제는 사드의 사거리가 200km 정도를 감안하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꽤 제기되고 있어요. 먼저 사드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이 무기체계가 사드라는 무기체계를 작동하려면 레이더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 레이더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조금 높은 지역이 좋겠죠. 예. 그리고 200km라는 것은 사거리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나갈 때 한 높은 고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북한의 사드 무기체계가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이런 특징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200km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무기체계에 있는 지역이 북의 현재 공격이라든지 사실 공격하려면 또 공격을 벗어나 있는 거리, 그것이 한 200km 정도 거리에 좀 좋다는 이런 판단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사드 무기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가 사드 위치해 있는 장소가 거의 포병 공격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고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나 우리로서는 수도권 방위가 가장 중요한데, 수도권 방위가 어렵다면 이 뭘로 그러면 수도권을 방어하느냐,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고고도에서 고도에서 지상에서 40km와 155km 사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기후장 기준을 지나서 고고도 날아오는 수도권 방어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군사 기술적 효용성을 다른 무기체계와 우리 군사적 용도를 많이 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무기체계는 특징이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어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수도권 방어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하. 그
그러나 이제 그 지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전국을 방어하는데 네. 미사일을 달려하면서 좀 그래도 이게 남쪽으로 갈수록 좀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분석은 잘못됐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제일 구역에 갈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네. 대민 전체를 방어하는데 사직간에서 연결되어 있는 포스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문제,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건인데, 우선 전자파 피해에 대한 걱정. 이미 인터넷에서는 건강에 치명적이고 반경 무슨 수 킬로미터가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된다, 이런 괴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진실이 뭡니까? 진행자께서 좋은 표현을 쓰는데 괴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국제국방위원회에서 괴담 과학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무기체계를 배치한 데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첫째도 중요, 둘째도 중요, 셋째도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좀 사드 배치 문제가 너무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보도로 비밀을 보안을 위장하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민들에게 이런 괴담을 좀 사실 아닌 걸 설명하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걸 설명하면 많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무기 배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 무기체계에서 안전 문제가 가장 많은 걱정을 주고 있는 전자파 문제인데 예. 이 전자파는 문제는 이미 우리 국내 법에 의해서도 이 관련 법이 있습니다. 관련 네. 법이라든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전자파의 밀도를 갖고 이제 전자파 피해를 다지는데 네. 이 국내법과 세계보건기 안전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100% 충족을 시켜야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네. 이미 그린파이브라는 비단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직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여기 대해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정부와 국방부가 좀 더 이를 설명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 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 입회 하에 상징 영향평가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 기초 발전시킬 때 정말 안전 문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안 간다. 이런 예.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백성주 의원도 아시다시피 성주는 우리나라 참외 주산지인데 참외 농사를 망치는 것 아닌지,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께서 무슨 사드 참외니 성주 참외 무슨 전자파가 씌었느니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질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 성주는 제가 기업부에 있는 꿈이하고 바로 끝에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참외 문제를 참외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소문이 나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이 이렇게 참외가 심어지는 성주 지역에 무슨 이런 계단이 돌면은 전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걱정하게 됩니다. 예. 이제 걱정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제가 정식으로 국방연구를 해왔고, 예. 국방연구였고, 국방 차관을 미사일 왔을 때 그런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안 해야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국방부를 찾아온 성주 주민들 가운데 이런 걱정을 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면 북한이 물리적 대응 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전쟁 나면 성주부터 먼저 북한이 때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던데 여기는 어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북한이 전형적으로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은 그것을 먼저 때리겠다. 남남 갈등을 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우리 군과 민간의 갈등을 증폭시켜서 사드 배치를 혼란을 주려는 심리전인데요.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런 포를 직접 공격한다면은 전쟁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예. 전쟁을 결심한다면은
특권 체제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도발한 세력과 도발한 사람, 도발한 곳, 도발한 정권, 물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정권의 몰락을 결심해야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불을 믿고 국방 체제를 믿고 법정을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 존재 이유가 그런 걸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한민구 장관은 어제 그런 걱정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공격하려고 날아오는 미사일 잡는 게 사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자, 사드 배치를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회 동의보다 국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예.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이 중요한 자산을 갖고 올 때는 한미동맹 조약과 또 그 관련된 호빠라는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법을 통해서 그 법에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네.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역에 이제 그 자살을 하려면 우리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한미가 공동신문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바를 가져왔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 법에 맞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법에 조치한 것이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위임된 권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했다면 되는 거죠. 매 사안마다 주한미군이 무슨 무기가 될 때마다 국민투표를 꼭 해야 국민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국방위에서 철저히 따질 겁니다. 따지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했다면 국민 동의를 받아도 되게 합니다. 예. 안보적인 실익에 대한 찬반론 이거 차치하더라도 좀 국민과의 소통의 절차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이게 뭐 밀실에서 졸속 결정됐다. 문재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배치를 재검토해야 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에게 그 부분을 치열하게 다졌습니다. 예. 국민에게서 설명하는 기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좀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 다졌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 자체가 고도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못 가졌고요. 네. 그러나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을 그 잘못한 부분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좀 다릅니다. 부가적인 문제하고 네. 그런 문제에서 지금 정부가 한미간에 논의를 해서 또 2월달부터 신문단을 구성해서 발표한 사안을 재검토한다면 또 다른 동맹의 큰 가치를 손상하고요. 예. 이 동맹한테 큰 상처를 두고 또 다른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 중단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예, 중국이 여러 가지 제작 기초하면서 중국 입장에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고,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성명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제재에 관한 문제는 중국이 왜 북한을 제재하느냐? 대륙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위한 겁니다. 예. 중국은 한반도 디렉터를 원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을 막아야 중국이 배치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기했는데 그 제기를 진행하는 것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입니다. 네. 선택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국이 북한을 제재에 테러에서 조금의 약간의 어떤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으로서 의무이고요. 또 북한에 대한 디렉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제재의 목적이라면 그럼 중국의 정책사에 알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중국을 차분하게 현실적이게 설득하고 공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그 뉴스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네, 7시 30분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의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한반도의 동남권이라고 대체적인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예. 성주로 적극적으로 결정된다는 뜻밖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사실 그다지 큰 미군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 부대거든요. 네. 또 이게 미군이 자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여온다고 했으면 당연히 미군 기지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한국군 기지가 선정이 됐다는 것도 뜻밖이고 예. 그 다음에 수도권 방어와 전혀 무관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 전시에 미군이 이렇게 한반도에 증원되는 몇몇 기지 방어 외에 네. 한반도 방어에 그다지 큰 실효가 있을까 하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 그 설명들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작전 반경이 한 200km 정도 되니까 주요 미군 기지를 포함해서 우리 뭐 계룡대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한 3분의 2 가량이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이걸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냐는 것이죠. 아하. 우선, 성주에 있는 일개 포대는 48기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예. 근데 북한은 계룡대까지 미사일로 굳이 타격할 것도 없이 300mm 장사정포를 이미 실전 배치해서 포로 때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계룡대를 때린다. 일단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48기로 요격해봤자 북한의 그 미사일이 1000기가 넘는데 네. 이 요격 미사일을 쏘고 재장전에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장전 할 때 기다려서 북한이 미사일 쏜답니까? 네. 그건 불시에 오는 것이고 또 가장 치명적인 거는 일제 사격, 즉 다량으로 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초기 제1격에 요격할 수 있는 게 한반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다. 이 의미지 계속 연달아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도 과연 그게 가능하냐. 네. 이런 면을 따져보면 단순한 이론상의 수치 하나를 가지고 네.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방어한다는 거는 가정이나 논리 자체가 네. 좀 비현실적이라고. 자, 그러나 뭐 북한이 제1발을 쏜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반격에 나서니까 계속 우리는 손 놓고 뭐 미사일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정보 능력으로 봤을 때요. 지금 북한의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게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예. TAL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미리 설정된 표적의 붙박이로 있어서 쏘는 미사일들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지한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하. 네. 지금 백두산 부근에만 뚫어놓은 구멍도 10,000개가 넘는다. 네. 그 중에 뭐가 진짜 미사일 기지냐는 것이죠. 이런저런 거에다가 또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 자객처럼 침투해서 쏘는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에 우리 미사일 방어의 어떤 그 운명을 거는 건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이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사드의 요격 고도를 감안하면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은 고고도 요격 시스템, 즉 사드로 방어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건 뭐 패트리어트나 이런 다른 방어 수단들을 갖추는 것이 더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논의라는 게 사실 끝이 없는 것이 예. 서울이 불과 휴전선에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전장의 한복판입니다. 예.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는 가정 하나만을 놓고 우리가 대책이 뭐냐 방어책이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한반도 전장의 일면에 불과한 것이죠. 예. 이미 서울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불바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패트리어트라는 거는 미사일 방어용이지 장사정포 방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라고 로켓포를 막는 또 방어 무기가 또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군사적 소요가
이제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을 배치해서 이제 방어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면 적어도 서울에 수십 개의 기지를 또 설치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애시당초 그 기대감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드가 서울은 못 지켜주지 않느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계속 순환론법에 빠져 대책 없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순수한 방어 무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 작전 반경 역시 탐지 거리 역시 600에서 800km면 북한과 중국 접경, 산둥반도 일부만 가는데도 왜 이렇게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북한 미사일 하나만을 보고 사드 요격대를 배치했다. 여기서 논리가 종결된다면은 중국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 군사적 배치가 날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사드는 어떤 의미냐?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배치로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이 군사 위성하고 이지스함하고 패트리어트하고 또 일본의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연계하고 통합돼서 운영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다 통합하는 그 접착제가 바로 사드 체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드 자체는 중국의 위협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 진화하면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로 한미일이 통합이 됐을 때 네. 이때는 그 상대는 단순한 북한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그 사드의 어떤 그 미사일 방어 그 수집 정보는 실제로 미 군사 교범에 의해서 보더라도 본토의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범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라고 보는 것인데 네. 아시다시피 강대국은 그 서로 간에 핵에 대한 억지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쪽이 방어, 즉 갑옷을 입어버리면 한쪽은 안전하고 한쪽은 위험해지는데 이럴 때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다. 네. 이게 냉전 이래로 1972년에 그 서부 미사일 방어망을 갖지 않자고 합의한 ABM 조약 이래로 냉전 시대 장기간 평화를 유지한 전략적 안정의 기본 논리예요. 이게 깨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전략적으로 불리해진다. 여기까지 계산에 넣고 있는 거죠. 자, 당장 성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피해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전자파 피해라는 게 어느 정도나 실증이 돼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제 뭐 한민구 장관이 레이더 설치되면 작전 레이더 앞에 서서 피해 없음을 실증해 보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오해입니까? 한미 공동 실무단이 사드의 어떤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예.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런 그 전략 무기가 배치된다면 그 전자파건 뭐 환경성에 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이걸 공개해버린 그만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일체 비밀주의에 붙여져 있고 국방부의 호언장담만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보죠. 100m 앞에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을 통제하면 된다. 네. 그러면 3.6km 전방까지 그 미국의 기술 교범은 통제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당장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은 반복적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면 해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 출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교범에 써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그 국방부 검토만으로 다 깔끔히 그 설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환경부라든가 정식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좀 비밀에 붙이지 말고 소상하게 평가를 해야지. 예. 국방부 주장만으로 이걸 주민들에게 믿으라고 들이미니 이건 이제 뭐 해당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여권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이 본질을 한번 제대로 보자. 이게 중요한 건 사드가 아니라 북한 핵이 본질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되면
사드는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예. 보는 것이 예. 만약에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북한용이라면 네. 이게 조건부 배치라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지금 괌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논점이 뭐냐면 영구 배치냐 임시 배치냐예요. 예. 이걸 주민들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 핵 문제가 호전이 되면 사드는 즉각 철수할 수 있는 거냐? 아하. 이걸 영구 배치인지 임시 배치인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은 핵대로 대비를 하면서 한국이 영구 미사일 방어 기지가 된다면 이거 참겠습니까? 예. 결국 이거는 제한적 용도로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장을 그럼 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북한을 넘어 동아시아 동북아 정치를 전반적으로 흔들어내는 전략무기구나. 예. 이런 인상이 더 강하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국회에서도 앞으로 좀 이 점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슈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두 분 여야 의원 말씀 들어본 대로 사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오해와 진실 이런 해명과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특히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 쪽에서 좀 성의 있고 끈기 있는 설득과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어떤 실증 실험을 통해서라도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각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